네, 안녕하세요. 태양광 발전의 모든 것 운영자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발전소의 시설 면적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설계 용량에 따라서, 땅의 모양에 따라서, 아니면 모듈의 크기에 따라서, 모듈의 효율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지만 일반적인 기준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야 발전량이 저하되는 것들을 조금 줄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저희 태양광 발전의 모든 것 카페에 보시면 이렇게 해당 글이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설치 면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일반적으로 99kW를 하는데 500평이요, 400평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토지의 모양은 다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설계하는지, 어떻게 배열을 하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좀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 보시면 이게 태양 입사각입니다. 21도, 23도, 25도에 따라서 이렇게 길이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앞뒤로 배열을 했을 때는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똑같은 99kW의 설비를 하는데 입사각이 21도에는 415평의 토지, 23도일 때는 392평이 필요하고요. 입사각을 25도로 줄여서 앞뒤 간격을 줄이면 373평에도 99kW를 설비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요 모듈의 경사각에 따라서 면적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앞뒤 간격을 왜 넓힐까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건축물 상부 같은 경우는 정남향으로 지붕이 위치를 하고 있다면 정남향으로 다 붙였을 때 200평에도 99kW 설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앞뒤 어레이 간 두 판으로 연결을 해서 길게 설비를 한다라고 치면 320평.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면 중간에 이격거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이거를 조금 이해하기 편하시라고 제가 도면으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일반적인 타입의 구조물이다 보니까 참고사항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보기가 좀 편하시죠. 태양이 있고 태양이 비추는 각도를 21도로 설계해 놓은 겁니다.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건 최소한 21도로 설계를 하시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겨울철에는 이렇게 각이 낮고 여름철에는 이렇게 각이 낮지가 않습니다. 태양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더 올라가죠. 이 모듈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지만 겨울철에는 태양이 이렇게 낮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평균으로 놓고 봤을 때 1년 동안 발전량이 가장 좋은 설계각도 21도로 설계를 하라고 설명을 좀 많이 드립니다. 태양 입사각이 이렇게 21도로 되어 있을 때 10개의 어레이 구성을 해 놓은 겁니다. 10개의 어레이 구성을 해 놓으면 맨 마지막 어레이가 여기까지 위치를 하죠. 그런데 이 입사각을 23도로 바꾸면 앞뒤 간격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치가 되는 거죠. 이렇게 23도로 구성을 해놨을 땐 21도로 한 것보다 이렇게 두 개의 어레이가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좁은데 더 많은 시설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앞뒤 간격을 줄이면 되죠. 또는 이게 GL 라인인데요. 그라운드, 토지의 모양에 따라서 표시를 한 건데 땅 모양이 이렇게 산지 같은 경우에 토지 자체가 경사가 있다. 이랬을 때는 설비를 하는 게 똑같은 10개의 어레이를 구성을 했는데도 일반 토지에 구성한 것보다 3개의 어레이 구성을 더 빼먹을 만큼 면적이 작은 면적에도 설비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태양 전지의 경사각과 아니면 입사각, 태양에서 내려쬐는 입사각에 따라서 발전량은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예를 들어서 그래 좋다, 우리는 이렇게 설계를 하더라도 이렇게 경사각을 조금 더 높여서 앞뒤에 살짝 그늘이 지더라도 다소 발전량 효율 저하가 있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설비를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면적에서 더 많은 시설 용량을 넣기를 원하시는 경우는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면 무슨 차이가 발생을 할까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정오에도 해가 이만큼 가립니다. 제품에 대해서 이만큼 가리면 요 모듈 한 장의 효율이 발전량이 한 80%가 저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직렬 연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모듈 한 장이 3개의 바이패스로 되어 있지만 직렬 연결로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발전량이 20% 정도밖에 안 나올 수 있고, 그렇다는 건 모듈 한 장이 아니라 직렬로 연결된 구성 약 20장 정도가 되는데요. 그 20장이 연결된 어레이 전체에 효율이 20%밖에, 발전량이 20%밖에 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효율과 발전량은 다른 개념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음 기회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좁은 면적에 조금 더 설치를 많이 하기 위해서 면적을 줄여보니까 요게 이제 21도의 구성, 요게 23도의 구성, 요게 이렇게 경사각이 있는 상태에서의 구성입니다. 이렇게 설비를 해보니까 아주 낮은 구성에서도, 면적에서도 설비를 99kW, 똑같은 99kW의 용량을 넣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내 토지가 뒤에가 조금 모자란다, 그럴 때는 이렇게 모듈을 앞으로 당겨서 그늘에 가리지 않고도 설비를 높임으로써 제품을 더 많이 설치를 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똑같이 구성되는 제품을 이렇게 이어 붙이면 뒤에가 더 높아지는 대신에 면적을, 요만큼의 면적을 더 줄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또다시 태양광 발전소를 하다 보면 토지가 전부 다 네모 반듯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격거리를 충분히 하시고 앞뒤 이격거리에 음영 간섭이 없게 설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보시고요. 제품의 효율이나 발전량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다음번에 제품 효율에 대한 것도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에 대해서, 설치에 대해서, 시공에 대해서 토지가 너무 작으면 발전량이 저하될 수 있다는 부분, 이격거리가 충분하지 않으면 발전량이 떨어지는데 그게 20년 동안 떨어지는 거다 보니까 우리 금전적인 부분에 피해를 많이 입힐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도 기준의 제품 모듈 설계를 하시는 게 가장 추천드릴 수 있는 안인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로 참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카페에 찾아오셔서 궁금증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다음번에 다시 더 유익한 내용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